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 제17회 세계해양포럼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4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외협력부장 김동선 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7회 월드 오션 포럼 키오스트 50년 해양과학기술의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다라는 주제로 오늘 키오스트 50주년 기념 스페셜 세션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와주시고 또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마련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해양과 기술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한 키오스트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해양과학 기술의 90점 역할과 함께할 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 이와 더불어 키오스트는 지난 50년간 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양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그런 어떤 미래 비전, 더불어 우수인재 양성 및 육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저희가 해양과학특구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또한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촉진시키고 설립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금 출자 및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공동기술 지주회사 설립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주제와 함께 키오스트가 대한민국의 해양과학 기술의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러한 키오스트 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패널 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침없는 진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진행되는 주제 발표와 시간 모두가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영상으로 보는 키오스트 5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년 창립 이후 키오스트가 어떤 성장을 거쳐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해양 영토가 육지보다 넓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얻고, 바다를 통해 힘을 키웠으며, 바다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바다의 중요성을 잊은 시대는 고립되고 후퇴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0세기 다시 바다에 주목한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 선진국 역사에 비해 100년 이상 뒤처진 1973년, 우리는 다시 바다에서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와 과학이 만나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50년의 기적. 대한민국 해양과학의 역사를 써내려간 50년의 항해.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최초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해양개발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어부에게 빌린 배 한 척으로 첫 해양조사를 나갔던 연구소는 1980년에 국내 최초 해양조사선 바노르가 취항하며 본격적인 해양조사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동안 경험에만 의존했던 우리 바다를 해양과학적 방법으로 치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양과 극지 등 세계 해양을 향한 시선도 놓지 않았고, 1986년 안산 독립청사로 이전하며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와 남극 연구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세계에서 18번째로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다음에 획득한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는 세계 해양을 향한 우리의 도전 정신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1990년) 키스트로부터 독립기관의 지위를 확보하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한 한국해양연구소는 전 지구 대양을 탐사하여 세계적 해양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종합해양연구선 이어도호와 온누리호의 취향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연구는 대양과 심해까지 확장되었고 연구 역량도 그만큼 넓고 깊어지며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두 연구선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심해저 공예상에 전략자원 개발을 위한 배타적 탐사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자 한국해양연구소는 한국해양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국내 및 해외의 해양 연구를 위한 거점을 확보, 해양 부국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를 위해 풍성한 열대 생태계가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나라 축에 태평양 해양과학지지를 열어 한반도에서 만날 수 없는 바다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2년에 북극의 다산기지를 열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남극과 북극 모두에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연구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에 맞게 고도화됐습니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시간 해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4번째로 해저 6,000m급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개발하여 2006년 수심 6,000m 해저 탐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기상이 서려 있는 울돌목에 1메가와트급 시험 조류 발전소를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 관측 위성 천리안에서 첫 영상 수신에 성공하면서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 관측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2년)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미래 수중도시 및 수중생활 환경 건설의 기초가 될 수중 로봇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였고,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한 운용 해양 예보 시스템 개발, 해양 초고온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실증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해양 연구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확장하여 해양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해양 영토를 방위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미래의 재해와 재난을 막기 위한 해양 안전 연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900톤급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 이사부호가 취항했습니다. 바다 위를 움직이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이사부호의 취항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바다라도 연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 키오스트는 해양 연구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부산에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수월성을 갖춘 해양 연구 기관으로 본격 해양 공학의 핵심 기술 및 첨단 장비 개발, AI를 이용한 저서생물 관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스마트 해양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바다와 함께하는 시대에 융성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1대 원장 강도영입니다. 1973년 연구예산 33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연구는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키오스트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쌓아온 연구 성과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며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키오스트는 국가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초격차 전략 기술을 확보하여 바다를 아는 국가가 미래의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면 점점 닮아간다는 말처럼
키오스트는 바다를 담고자 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 연구기관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키오스트 100년의 항해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다, 그 안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과 인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답을 찾는 것.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꿈꾸는 내일입니다. 해양에 의한, 해양을 위한 우리는 키오스트입니다. 예, 잘 보셨나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도 있고 50주년 기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지 아직 잘 모르는 분야도 조금 들어가 있고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획대로 되어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좀 아까 영상에 나온 저희 강도영 원장님께서 우리 이승 부원장님이 과거 50년을 돌아보시고 미래 50년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강 원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저께 저녁에 국회로 불려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저희 부원장님께서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 50년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승 부원장님을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2000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 경력을 시작하신 후 해양생명공학 연구소에서 해양생물, 유래 생리활성 천연물 분리 및 구조 규명의 연구를 집중해 오셨습니다. 키우스트에서는 해양생명공학 연구센터장, 키우스트 스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해양과학위원 부원장 이희승입니다. 월드오션 세계해양 포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해양과학위원의 특별 세션을 갖게 되었고 그 특별 세션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일부는 이번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아마 조금 전 영상은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있는 그 슬라이드들도 대부분 그 과거에 있는 자료들을 다시 쓴 거이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저희 해양과학위원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50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께서 일부 내용을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그 내용들을 합쳐서 하나의 그 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 50년과 미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기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는 부설 2개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 또 4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해양법정책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이렇게 4개의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본부, 주요한 연구본부 4개의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 부스쿨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저희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1973년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에 키스트 부설 기관으로 독립했었고요. 그 당시에 8분의 박사님들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부설 기관까지 합쳐서 구성원이 2,000명에 이릅니다. 여기 2,000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극지연구소, 선박플랜트연구소의 구성원을 모두 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 또한 보시면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330만 원, 실제는 1억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4,600억. 이 4,600억은 해양과학위원이 본원이 쓰는 예산이 약 1,600억, 그리고 극지연구소가 1,600억, 그리고 선박플랜트 연구소가 1,400억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인력 한 200배 이상, 그리고
예산하면 거의 한 4,000배 이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1973년에 설립돼서 2023년까지 오는 동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퀀텀 점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어떤 시기에 한꺼번에 발전하는 퀀텀 점프가 4번 정도 있었던 걸로 표시됩니다. 부설 연구소 시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서 해양연구소로 되면서 크게 한번 도약을 했었고요. 다시 한국해양연구원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었고, 다시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이런 발전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퀀텀 점프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쭉 발전한 게 아니라 저 한 시대를 처음 17년, 그 다음 10년, 12년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제가 왜 과연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 연구선 이렇게 있고요. 거의 선단이라고 할 정도로 배가 있습니다. 연구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온누리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저런 연구선조차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배죠. 그리고 천리안 위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리 실험동,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요 앞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서 생각해서 빨리 넘어갔고요. 연구 변천사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있는 자료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조금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도약이 있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냐면 해양개발연구소 또는 해양연구소에 비해서 한국해양연구원이 되면서 학문적인,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 1990년대 후반, 1999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제가 2000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00년 전에는 그 국제학술지에 내는 논문의 숫자가 2자리 정도, 50편 내외, 20-30편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학술지의 논문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는 시기에는 또 이런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실용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방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변천사를 보시면 중점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해왔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중점 연구 분야와 또는 연구 조직도를 나열을 해봤었는데, 중점 연구 분야를 뚜렷이 찾아보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꼭 지켜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의 키워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한국해양연구원의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 기후, 자원, 방위 또는 영토 이런 키워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형태의 연구 중점 분야가 바뀌어 왔다 하지만 저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연구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조직도 여러 차례 변경이 됩니다. 원장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연구 조직 또한 마찬가지로 관통하는 그 주제어가 있습니다. 물론 학제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곤 합니다. 초기에 해양개발연구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던 물화생지라고 하는 물리, 화학, 생물, 지질, 공학 이런 식의 학제적인 분류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은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용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그 연구본부는 해양기후솔루션 연구본부. 명칭을 보시면 저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양자원환경연구본부, 해양신산업연구본부, 해양력강화연구본부.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저 연구본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처음 릴리즈된 자료입니다. 저희 디지털 정보실에서 지난 50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냈을 때 주제요, 소위 말하는 키워드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느냐를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떤 형태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East Sea, Yellow Sea 저런 주제를 많이 썼었고요. 좀 더 내려보면 텍소노미, 또 좀 더 내려가면 세드먼트, 마이크로플라스틱, 함풀 LG 등등, 안티옥시단트, 오일 스플릿 등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게 3차원 동영상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한 자료가 저 자료입니다. 좀 더 가공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제 연구 기반 확충,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갖췄냐, 어떤 식의 발전을 거쳐왔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선 선단입니다. 온누리호부터 여도호, 이사부호, 장목호, 독도누리호 등의 선단을 가지고 있고요. 극지연구, 극지연구소에서 주로 발표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남극기지, 북극다산기지, 극지연구소, 세빙선, 장보고기지 이런 연구 기반을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점 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그리고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각각의 연구기소가 하나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점들, 한중 수교 이후에 만들어진 한중과학 공동연구센터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한인리센터까지 다양한 거점 그리고 다양한 지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과학기지는 앞에서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아주 많은 그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위원회에서는 두 종류의 학술지를 발간합니다. 영문학술지 OSJ, 오션 사이언스 저널은 SCI 저널로 해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고요. 오션 앤 폴라 리서치라고 하는 저널은 한글 논문입니다만 이 또한 그 논문의 수준을 인정받아서 스쿱스에 인정받는 학술지로 그 가치를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해양과학원을 나중에 방문하시는 분이 새로 나중에 자랑할 만한 건물인데요. 코어 퍼실리티라고 해서 저 건물에는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시간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고가 연구 장비를 채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비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양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모든 장비가 저기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요 연구 성과. 그럼 도대체 해양과학위원회 어떤 연구를 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원내 구성원들, 연구를 하고 있는 원내 구성원들과 해양과학을 연구하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비중을 반반씩 섞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모은 연구 성과입니다. 성과를 모으다 보니 대충 그룹핑을 하고 주제를 묶다 보니 14개의 연구 성과가 정렬됐어요. 조금 분야별로 소팅했으면 좋겠는데 1번이 1등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14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그 14개의 성과들이 나열하다 보니 일단 가나다수로 정렬한 겁니다. 그러니 해양과 관련된 해양 어쩌고 저쩌고는 다 뒤로 밀려 있는데 그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다 보니 국가, 기후가 먼저 나온 거 이해하시겠죠?
해양 정책과 관련된 부분, 국가 해양과학 기술 정책 기반 구축,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륙봉 이지 또 어떤 해양 관할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중요한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주요한 연구 주제가 시대를 관통하는 50년을 관통하는 주제가 기후였는데, 그 기후에 관련돼서 두 가지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대비 스마트 항만 및 항만 구조물 개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됐던 과제가 남해 생태계, 남해 연구소를 중심으로 했던 연구, 남해 생태계 특성 및 위해성 평가. 여기에는 그 미세 플라스틱 연구 또는 연구 어떤 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해양과학원에서는 조리발전 또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해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주요 성과로 선정되었고요. 또 동해 연구가 또 주요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독도 연구 또는 동해 권역에 대한 환경 연구들이 어떤 주제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연구.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폐기물 해양 투기와 관련된 부분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돼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러한 연구들을 벌써 10여 년,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외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해양과학위원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주 권역의 해양 생물 자원 연구, 그리고 해양 광물 자원, 심해저 광물 자원, 만관 단계 등등 심해저 광물 자원과 관련된 연구도 또한 주요 성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한 번 더 나오죠. 해양 기후 감시 진단과 미래 변화 예측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양 대기 상호작용 연구 또는 해양 태풍 상호작용 연구, 그리고 키오스 지구 시스템 모델 개발 등등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해양 방위 연구,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크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해군과 관련된 그런 연구 공동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해양 방위, 또 해군 작전 지원, 항만 감시 체계, 수중 수색 구조 등등 아주 중요한 무거운 이슈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또 주요한 성과로 보고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에서 해양 위성 연구 또한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생물 자원, 유전 자원, 전통적으로 생물 연구하시는 분에 의해서 해양 바이오 연구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장비 로봇 개발, 그 수중 로봇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해양 재난 재대응, 이렇게 14개의 연구 주제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거를 좀 시간이 충분했다면 조금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어제 밤새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하여 다음 기회에 혹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14개의 연구 주제를 좀 더 다르게 편집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연구를 했냐라고 말씀드릴 때 이 14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50년을 돌아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발전해왔냐, 처음에 시작은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다, 그리고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했고 연구는 어떻게 발전해왔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네, 기관 미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관 미션은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조문의 1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 법을 만드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그 법을 만드셨던 이분 초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저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예, 한번 늘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원내 구성원들조차도 늘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파이널 골,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해양과학 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예요.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해양과 해양수산 자원의 체계적 연구, 그리고 개발, 관리, 이용, 그리고 해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이건 수단이에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겠다. 이게 기관 미션입니다. 법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 비전은 11대 원장님 강도영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새로 만든 비전입니다. 예, 함께 누리는 해양과학 기술, 세계를 누비는 키오스트. 함께가 누구일까요?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인류가 될 수도 있고, 뭐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목표 대상일 테고, 세계는 이제 지리적인 대상으로 세계. 그리고 누리는 하고 누비는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걸 만드신 분이 이런 것들, 발음이 비슷한 것들, 그리고 해양과학 기술하고 키오스트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시를 만들 때 운율을 만들듯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기관 미션과 미래 비전 하에서 전략을 4개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키오스트, 개방형 키오스트, 해결사 키오스트, 열화면 키오스트, 이렇게 4개의 전략을 만들었고 그 4개의 전략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글로벌 키오스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분야 확대. 예, 최고 수준 꼭 가야겠죠. 예, 극관환경 탐사, 해저기지 건설, 해양 바이오 연구. 저희들이 이 세계 수준으로 꼭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다자 양자 협력을 통한 지구적 위기 대응, 기후 변화, 미세 플라스틱, 국제 연구, 공동 연구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의 키오스트, 산학연, 나아가선 관까지 개방 협력 체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프라, 연구선 공동 활용 프로젝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선,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연구선 공동 활용 프로젝트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 어떤 시간을 제공하고 비용을 제공해서 공동 연구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코어 퍼실리티에 들어오는 고가의 신형 장비는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성과학산 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 과학특구 조성, 홀딩스 설립 등등은 아마 제 뒤에 이어서 발표하실 연사들께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해결사 키오스트, 문제 해결형 연구 확대, 여기에 방사능 오염수 현안 문제죠. 그리고 기후 변화 시나리오 등등, 그리고 신산업 창출, IoT, 수중 로봇, 해양 에너지 등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패권 대응 대응력 강화, 해양 영토 문제, 또 신해양 규범에 대응하는 문제, 법적인 문제들 저희들 또한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라멘 키오스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인프라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번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온누리호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세대 해양과학조사선 확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퍼실리티 운영 확대할 거고요. 또 코프리에서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환경재현 실용화센터라고 해서 저런 센터를 지금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플랜트 연구소에서는 선박 해양 디지털 트윈 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전들 중에서 우수 인재 양성, 사실 인력 양성 부분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해양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점점, 물론 이제 어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해양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서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기초적인 거 갖춰 있습니다만 점점 확대해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법 분야에서도 이런 인력을 키워서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50년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코스모오션. 해양 연구지만 우주를 꿈꾸는, 우주를 품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양과학연 50년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우주에서 유영하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원장님 발표 하여튼 오랜 세월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